안녕하세요. 나는 친구들한테 수원의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마을 해설사 윤필령입니다. 친구들, 수원과 제일 인연이 깊은 조선의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네, 정조대왕이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에게 정조대왕이 사랑한 나무가 무엇이고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나무가 있나요? 있으면 왜 그 나무를 좋아할까요? 정조 임금님은 어떤 나무를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나무를 좋아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나무는 무엇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까요? 단풍이 드는 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산림욕을 할 때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주고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종이와 목재를 제공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나무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정조 임금님이 사랑한 나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좋아했고, 느티나무와 오얏나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좋아해서 많이 심었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무를 좋아해서 많이 심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조대왕께서 심은 나무에 대해 알아보죠. 정조대왕은 조선의 22대 임금으로 가장 나무를 많이 심은 식목왕입니다. 정조대왕이 심은 나무의 숫자가 무려 1200만 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 심은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하였습니다. 어디다 심었느냐? 창덕궁과 창경궁을 비롯한 궁궐에 심고, 아버지 묘인 현룡원과 수원 곳곳에 심었습니다. 노송지대의 소나무도 정조대왕께서 심은 소나무입니다. 심은 나무의 종류도 소나무를 비롯하여 버드나무, 느티나무, 오얏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외에 굉장히 많아요. 1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유흥릉과 정조대왕의 능인 건릉입니다. 본래 사도세자의 무덤은 서울에 있었으나 이곳이 명당이라고 하여 정조대왕이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은 다음에 이곳에 묻혔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심어진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죠. 또 여기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릉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게 되었었습니다. 육릉과 건릉이 있는 곳이 화산입니다. 화산에는 진달래 같은 꽃이 많이 피어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무덤 주위에 소나무를 심고 주변에 가래나무도 심었습니다.
가래나무는 옛날에 임금님의 관을 만들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임금님 관을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상수리나무 열매는 도토리 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려울 때 묵을 쏘 배고픔을 덜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정조대왕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임금님이죠. 자, 이번에는 수원에 심은 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조대왕이 수원에 심은 노송지대의 소나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벌어지는 화성문화제에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까지 이루어지는 능행차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예, 이틀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1시간이면 오겠죠. 자, 노송지대의 사계절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죠. 노송지대는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국도를 따라 약 5km 구간입니다. 정조대왕이 내탕금 1000냥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버드나무 40주를 심게 했습니다. 정조대왕이 심은 능수버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옛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옛날 장안문 밖의 모습인데 노송지대의 모습과 버드나무가 심겨진 모습입니다. 저 멀리 광교산도 보이죠. 정조대왕은 능수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능수버들은 가지가 땅을 향해 늘어지는 버드나무 종류로 화학문에서부터 윤건능에 이르는 천변뚝에 심었습니다. 방아수리정이라는 말은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진다라는 뜻을 지녔지만 정조대왕은 이곳에서부터 수원천에 심은 버드나무를 따라가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계신 혈령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방아수리정과 수원천을 알아볼까요? 방아수리정은 동북강루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자이며 군사시설이기도 하죠. 용두암 위의 정자로 용두각이라고도 합니다.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고 수원 시내를 통과하여 황구지천에 합류한 다음 화산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수원 천변에는 능수버들로 가로수를 심어 아버지 사도세자가 계신 육릉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정조대왕이 사랑한 나무를 알아볼게요. 왼쪽 위의 소나무는 태백산맥에 있는 소나무로 강송이라고 합니다. 궁궐을 지을 때 또 임금님의 관을 만들 때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소나무는 보온에 있는 정이품송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재미난 전설이 있죠. 세조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가마가 가지에 걸리자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가마가 무사히 지나가게 되어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전설이 있는 소나무입니다. 오른쪽 소나무는 이 왼쪽에 보온 정이품송을 신랑으로 맞아 2001년 이곳 준경묘역에서 세계 최초 소나무 전통 혼례식을 가짐으로써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결혼을 하다니 재밌죠. 옛날에는 소나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궁궐을 짓는 데 쓰였고 거북선이나 판옥선 같은 배를 만드는 데도 쓰였습니다. 임금님이 어제 뒤에 있는 병풍을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는 십장생의 10가지에도
소나무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 그려진 나무도 소나무로 굳은 절개를 상징하고 있죠.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을 막는다고 대문에 솔가지와 숯, 고추를 엮어서 걸어놓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송화가루로 다식을 만들고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송이버섯을 수확할 수 있으며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쪄야 송편이 오래가고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유익한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못된 해충이 바로 송충이입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산소의 소나무에 송충이가 발생하자 입으로 씹었답니다. 그 후 송충이가 사라졌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나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수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왼쪽 위의 사진은 방아수리정의 능수보들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용보들이라는 버드나무입니다. 아래 그림은 능수보들의 씨앗으로 멀리까지 날아가서 퍼지죠. 오른쪽 아래 사진은 옛날 용현의 섬에 있는 능수보들입니다. 방아수리 정도 보이죠? 버드나무는 물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스피린이죠. 처음 독일에서 이 약을 만든 것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지금은 화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버들가지를 꺾어 비틀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른범 버들가지에 핀 꽃을 버들강아지라고 하죠. 아주 예쁘답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데 물고기의 산란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장마 때 뚝을 보호해주기도 하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1년에 4번 이상 집안에 새로운 불을 피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을 피울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버드나무에 구멍을 뚫고 나뭇가지를 끼워 돌리면 그때 나는 열을 이용하여 불을 피웠답니다. 이것을 개화라고 하였습니다. 느티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광교산 가는 길 한복판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광교박물관 앞 정원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화성행궁 신풍로 앞에 있는 느티나무로 세 그루가 있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노송지대 밑에 있는 느티나무로 세 그루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들은 전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입니다. 느티나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골을 가보면은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대부분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는 세 가지의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줄기의 강인함, 고루 퍼진 가지의 조화, 단정한 잎, 그래서 정자나무로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또 궁궐이나 사원 앞에는 느티나무나 회화나무 세 줄을 심는데 이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성을 의미합니다. 화성행궁 대문인 신풍로 앞에 느티나무 세 주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충북 괴산군은 3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60여 그루나 있어서 이름도 괴산이라고 지었답니다. 느티나무는 절을 지을 때 기둥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물로 오래된 부석사의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도 느티나무입니다. 왼쪽 그림은 오얏꽃이고 오른쪽 그림은 조선을 상징하는 이화 문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은 무엇이죠? 네, 무궁화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입니다. 오얏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얏나무는 자두나무를 말하고 한자로 이라고 씁니다. 오얏나무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나무로 임금님의 성은 전부 이씨였습니다. 오얏나무의 열매인 자두는 붉은 복숭아라는 의미로 한자로 자도라고 하던 것이 변해서 자두가 되었습니다. 오얏나무의 꽃인 이화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용되었고, 창덕궁 인정전과 덕수궁 석조전에도 오얏꽃 문양이 있고, 순종임금님 어차에도 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조임금님은 현룡원 근처와 대환교에 오얏나무를 9,000여 주를 심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뽕나무로 천연기념물입니다. 아까 본 그 사진입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다 자라면 고치를 짓죠.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누에고치는 비단을 만드는 실의 원료입니다. 그럼 뽕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시범인 친잡례를 궁궐 안에서 했습니다. 창덕궁에는 지금도 그때 심은 뽕나무가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행궁 후원과 팔달산에도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시범인 친잡례를 궁궐 안에서 했죠. 전국에 있는 잠시를 서울 근처로 모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서울의 잠실입니다.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뛰어나답니다. 나무 노래 중에서 방귀 낀다 뽕나무라는 말은 오디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뜻에서 만든 말입니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죠. 비단 장수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위의 사진은 상수리 나무의 모습이에요. 잎의 모습이고 꽃의 모습이고 열매인 도토리의 모습입니다. 이 도토리로 만든 것이 도토리 묵이죠.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 중에서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묵을 쓰는데 많이 이용됩니다. 옛날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가서 먹은 묵이 맛있어 임금님께 올리는 음식이라고 하여 상수라, 이것이 변하여 상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토리는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지만 옛날에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식량으로 이용되었던 식품입니다. 도토리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나 청설모의 중요한 겨울 먹이입니다. 산에서 함부로 도토리를 주워가는 것은 다람쥐의 먹이를 빼앗는 일이 되겠죠. 참나무는 육형제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흰갈나무, 갈참나무, 절참나무의 6종입니다. 참나무는 옛날부터 장작이나 숯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데도 또 배를 만드는 데도 쓰였던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나무라 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정조임금께서 사랑한 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조임금님이 사랑한 나무는 소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오얏나무, 창수리나무였고 그 외에도 나무를 많이 심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조임금님은 궁궐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산소인 혈룡원 그리고 수원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가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은 목재와 같이 직접적인 것 외에 홍수 방지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죠. 친구들, 정조임금님이 심은 나무가 무엇이고 어디에 심었는지 이제는 알겠죠? 또 나무가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죠? 자, 이제는 친구들도 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하세요. 다음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공부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